2019년과 2020년은 각종 SF 컨텐츠의 배경으로서 언급되던 해입니다. 1982년작 영화 블레이드 러너의 배경은 2019년이었으며 1989년작 원더키드가 등장하는 애니메이션의 원제도 2020년 우주의 원더키드였습니다. 다행히 영화나 애니메이션에서 그랬던 것처럼 암울한 세상은 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날카로운 상상력 연구소 김용섭 소장님이 쓴 라이프 트렌드 2020을 읽고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몇 가지 키워드를 통해 살펴봅니다.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백화점인데요.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인 제 아내가 즐겨 찾는 곳이자 그래서 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백화점 2층에는 코스라는 스웨덴 패스트 패션 브랜드가 있는데 패스트 패션은 최신 유행을 적용하면서도 비교적 저가에 세계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의류를 말합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브랜드이고요. 이 브랜드는 화학 비료나 살충제 없이 키운 목화, 독성 없는 화학물로 추출한 펄프, 친환경 소재인 리넨 등을 활용해 옷을 만듭니다. 일반적인 패스트 패션은 반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약점이 있지만 코스는 이런 약점을 보기 좋게 극복해 서스테이너블한 브랜드로 사랑받고 있죠. 이처럼 환경 파괴 없이 지속 가능한 상품이나 사업에 서스테이너블이라는 단어를 붙여줍니다. 기존에 지속 가능한이란 표현이 정치나 경제 분야에서 사용되는 무겁고 진지한 의미라면 같은 뜻의 영어 표현인 sustainable은 일상 속에서 사용되는 새롭고 가벼운 의미를 담고 있죠. sustainable한 것이 승리한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2019년 5월 새로운 영화 하나가 국내에 개봉했습니다. 걸캅스라는 영화인데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배경으로 한 두 여형사의 활약상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영화 흥행에는 개봉 시기가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개봉했습니다. 왜냐하면 하필 같은 시기에 개봉한 영화가 어벤져스 엔드게임이었거든요. 아바타에 이은 대한민국 흥행 기록 2위를 차지한 영화, 14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랑 같이 개봉한 거죠. 하지만 걸캅스는 주위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손익분기점을 훌쩍 넘은 162만 명의 관객 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결과에는 영혼 보내기라는 흥미로운 운동이 영향을 미쳤는데요. 많은 수의 20, 30대 젊은 여성들이 걸캅스 영화표를 자기 표 외에도 여러 장씩 구매한 것입니다. 페미니즘에 대한 지지를 소비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죠. 소비를 할 때 자신의 신념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행위를 미닝 아웃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에 부합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는 적극적으로 구매하고 그렇지 않은 제품이나 서비스는 사지 않는 것이죠. 일본의 비상식적인 수출 규제 조치에 항의하는 뜻으로 펼쳐지고 있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도 대표적인 미닝 아웃입니다. 소비자는 제품의 품질이나 가격만으로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윤리, 사회적 책임까지 고려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버릇없는 강아지가 주인의 카푸치노를 빼앗아 먹고 있는 사진일까요? 아닙니다. 강아지는 주인이 사준 1달러 20센트짜리 강아지 전용 카푸치노인 퍼프치노를 먹고 있을 뿐입니다. 퍼프치노뿐만 아니라 강아지용 라떼인 퍼프라떼, 고양이 전용 와인인 캣 와인도 잘 팔리고 있죠. 국내 반려동물 시장의 규모는 2019년 이미 3조 원을 넘어섰고 2027년이 되면 현재 2배 수준인 6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왜 반려동물 시장은 급속도로 커지고 있을까요? 외롭기 때문입니다. 외롭지만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와 같이 너무 끈끈한 관계는 부담스럽고 반려동물이나 SNS처럼 느슨한 연대를 바라는 것이죠. 외로움에서 생겨나는 경제 활동들, 외로움이 만드는 경제 효과를 롤리니스 이코노미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외로움을 해소하거나
나만의 멋진 외로움을 위해 돈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질문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당신의 외로움은 얼마입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젊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늙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군가가 자신의 나이를 묻는데 나이를 줄이려고 하면 늙은 것이고 느리려고 하면 젊은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2018년 네덜란드에서는 자신의 법적인 나이를 줄여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건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밀 라텔반드라는 사람인데요. 1949년생으로 진짜 나이는 69세였지만 신체 나이는 49세라면서 나이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법적인 나이 때문에 죄취업을 하거나 여자를 사귈 때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나이를 낮춰주면 연금도 포기하겠다고 했지만 법원은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한때 안티에이징이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늙지 않기 위해, 나이 들어 보이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뜻이었죠. 안티라는 단어가 부정적이다 보니 웰 에이징이라는 단어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나이의 경계가 지워진 시대, 에이지리스 시대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레이네상스, 시니어 시크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이제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해졌습니다. 에이지리스는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다 존중받고 멋진 삶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상징합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은 베리칩이라는 이름을 가진 마이크로칩입니다. 베리칩은 주사나 수술로 손 안에 삽입하는 아주 작은 크기의 반도체를 말합니다. 베리칩을 삽입한 사람은 다른 카드를 가지고 다닐 필요 없이 손만 갖다 대면 문을 열고 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하고 신분을 증명하고 기차나 비행기에 탑승하고 영화나 공연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 10,000명 이상이 베리칩을 삽입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이 스웨덴 사람입니다. 스웨덴은 대표적인 현금 없는 사회이기도 한데요. 2013년에는 스톡홀름 은행을 털러 들어갔던 강도가 현금이 없어서 빈손으로 나와 화제가 되기도 했으니까요. 베리칩은 $300 수준으로 비교적 저렴한 비용이지만 자신의 몸에 20년간 $1,000,000를 쓴 사람도 있습니다. 블릿 프루프 360이라는 IT 회사 CEO인 데이브 아스프리인데요. 그는 20대에 억만장자가 되기도 했지만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고 30세에 체중이 140kg까지 나가면서 각종 질병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이때 그가 시작한 것이 바이오 해킹입니다. 바이오 해킹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정밀하게 분석해서 더 나은 상태로 업그레이드함으로써 건강하게 오래 살겠다는 구체적인 행동들을 말합니다. 데이브 아스프리는 의료, IT, 명상, 영양, 심리, 운동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얻었고 수많은 실험과 노력을 통해 자신의 뇌와 몸을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꾸준한 바이오 해킹을 통해 몸무게는 50kg을 줄였고 IQ도 20 이상 높였죠. 이렇게 바이오 해킹을 하는 사람들을 바이오 해커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전 세계에 1,000명 정도의 바이오 해커가 있지만 그 수는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첨단 기술이 우리 몸을 바꾸는 시대. 영화에서만 보던 사이보그의 세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키아누 리브스가 주연한 SF 영화 레플리카는 사고로 사망한 가족들의 기억을 뇌에 연결한 장치로 다운받은 뒤 복제한 육체에 업로드하여 가족들을 부활시키는 과학자의 이야기입니다. 아직 영화에서 보여주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뉴럴링크라는 회사에서는 사람 두뇌의 생각을 컴퓨터로 다운받고 컴퓨터에 있는 정보를 뇌로 업로드하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IT 기술이 모든 산업을 바꿔놓았듯이 우리의 일상생활도 싹 바꿔놓을지 모릅니다. 인간의 몸과 정신에 대한 개념도 완전히 새롭게 정리되어야 할 것이고요. 빠른 속도로 변하는 세상에 잘 적응하고 성공하려면 시대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있다가 딱 한 발 정도만 앞서가면 됩니다.